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이 크리스마스로 붐비던 대형 쇼핑몰로 돌진해 5명이 다쳤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옷에 불을 붙여 여성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 대학들이 유학생들에게 조기 입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출생 시민권 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지거나 다친 북한군이 3,000명을 넘어섰다는 우크라이나 측 보고가 나왔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 운전자가 크리스마스로 붐비던 대형 쇼핑몰로 돌진해 5명이 다쳤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검은색 픽업 트럭. 20여 마일가량의 추격전 끝에 도주 차량이 진입한 곳은 한 쇼핑몰 주차장이었습니다. 픽업 트럭 운전자는 이후 쇼핑몰 안으로 그대로 차량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안에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쇼핑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쇼핑몰 안으로 돌진한 차량은 계속해서 진입을 시도했고 뒤를 쫓던 경찰이 결국 총격 대응해 운전자를 제압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There's one trooper that was involved. He was the lead trooper in it, and as he rounded the corner into the Killeen Mall, the Killeen Police Department joined him and assisted him. They followed him to the door where he drove through, and then of course they had to continue on foot. We're not going to drive through after him. They ran on foot, so they had the disadvantage of time and distance. But luckily they got him fairly quickly. 이번 사건으로 안에 있던 5명이 크게 다쳤는데 아직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6살 어린이부터 75살 노인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숨진 차량 용의자는 올해 53살의 존 데럴 슐츠로 확인됐는데 2022년 마약 혐의로 수감된 바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비틀거리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정차시키려는 과정에서 추격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돼 약물이나 음주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염에 휩싸인 헬리콥터. 캠프 펜들턴 기지에서 이륙한 해병대 소속 헬리콥터가 얼마 못 가 엔진 이상을 일으켰고 비상 착륙이 이뤄졌습니다. 오션사이드 인근 5번 프리웨이 서쪽 지역에 착륙한 헬리콥터 안에는 4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무사히 탈출에 성공하면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었지만 다행히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헬리콥터의 화재 원인은 기계적 결함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외부적 위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제 뉴욕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옷에 불을 붙여 이 여성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30분 브루클린 지역 스텔윌 애비뉴역의 정차한 열차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조용히 여성에게 다가가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였고 여성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불을 붙이기 시작할 때 여성이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피해 여성이 잠들었을 때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지하철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달려가 옷에 불이 붙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불을 진화했지만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8시간 만에 용의자를 지하철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과테말라 출신 불법 체류자로 2018년 애리조나로 밀입국한 후
며칠 만에 추방된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감시를 피해 뉴욕 브루클린으로 와 망명 신청자 보호소에서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여성의 옷에 불을 붙이고 여성이 불에 타는 모습을 지켜본 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검찰은 이번 사건의 잔혹성을 강조하며 무고한 여성을 불태우고 그 고통을 지켜본 범죄자에게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 대학들이 유학생들에게 조기 입국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학업 중단 위기를 피하기 위해 유학생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 학기를 마치고 모국인 중국으로 돌아갔던 제키리 학생은 며칠 전 서둘러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겨울방학이 한창이지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재입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A few weeks ago, I received this email from Berkeley International Office, telling us to come back to the U.S. before the 20th January, which is Inauguration Day. And essentially what he says is just that they were, unsure what's going to happen. 트럼프 대통령 집권 뒤 특정 국가 유학생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령을 발효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효한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불안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I would be worried about, the potentiality that I wouldn't be able to come back and, continue my study here.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과 인도 등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학생들은 물론 이슬람 국가 등 테러 위협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에게 입국 제한을 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방국에 속하는 한국인 유학생이라도 재입국이 보장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해석입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많이 바꾸었다든지 학점에서 F학점이 나왔다든지 또는 공부 도중에 I-20가 끝이 나서 다시 복원을 시킨 경우에는 출입국하시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국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업 중 군대에 입대한 유학생들도 문제입니다. 비자 발급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는 학기에 복학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마치게 되면 다시 F1 비자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대사관에서 수속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학기 시작하는 날짜를 감안하시고 되도록 빨리 F1 비자를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3-2024 학기 미국 내 대학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들은 11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유학비자에 관련된 출입국 정책이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학생들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스키 리조트 곤돌라가 갑자기 고장나 170여 명이 허공에 갇혀 있다 구조되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윈터파크 리조트에서 금속 지지 구조물의 균열이 발견돼 안전을 위해 운행 중이던 리프트 하나가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이때 리프트에 타고 있던 174명은 약 30에서 50피트 정도의 높이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몇 분 후 현장에 도착한 스키 순찰대는 로프를 활용해 허공에 있던 사람들을 한 명씩 구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허공에 머물러야 했지만 스키 순찰대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침착하게 구조 작업을 진행해 전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위치한 킬라우에어 화산이 또다시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로 꼽히는 하와이 빅아일랜드 킬라우에어 화산이 분화하고 있다고 연방 지질조사국이 발표했습니다.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오늘 새벽 2시 킬라우에어 화산이 분화를 시작했으며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이 즉시 폐쇄되고 킬라우에어의 화산 경보 시스템은 주의 수준에서 최고 수준을 의미하는 경고로 격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질조사국은 분화의 초기 단계는 항상 매우 활발하고 역동적이라며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촬영된 현장 영상에 따르면 킬라우에어 화산 칼루아 펠레 칼데라 정상인
하레마우마우 기지에서 용암이 분출되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위험 요소로는 용암과 물이 만나며 발생하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 높은 농도의 화산가스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하와이 섬 빅아일랜드의 활화산인 킬라우에아 화산은 1983년부터 지속적으로 분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산 스모그가 바람을 타고 주변까지 이동하며 시야를 가릴 수 있으며 화산재 등으로 인해 피부 및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형을 단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사형수 40명 중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감형 대상이 된 죄수 대다수는 마약 밀매와 관련한 살인이나 교도관 혹은 다른 수감자를 살해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입니다. 다만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아르 차르나예프,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교회 총기 난사범 딜런 루프, 2018년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범 로버트 바워스 등 사형수 3명은 감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적극적인 사형 찬성론자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형에 반대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사형제를 중단해야 한다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확신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39명을 사면하고 약 1,500명을 감형하는 조처를 단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 USTR이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자료를 내고 중국이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반경쟁적이고 비시장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생산 능력을 늘리고 가격을 낮춰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산이 미국산보다 최소 30% 이상 싸고 심지어 생산 원가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의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이 줄어 나중엔 중국의 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우려입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를 쓰는 미국 제품의 3분의 2에 중국산이 들어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역대표부의 이번 조사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방위, 항공우주, 통신, 전력망 등 미국의 핵심 산업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We have to be eyes wide open about the threat from China and work together. So your businesses are strong and lead the world, but also so our national security is protected. 미국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중국산 반도체에 50%의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도 자국산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이익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의 이번 조사는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중국에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될지는 다음 달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에 달렸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출생시민권 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행정명령을 통해 먼저 출생시민권 제약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되는 행정명령은 부모 중 최소 1명은 미국 국민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만 그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인정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측 정권 인수팀이 출생시민권 폐지에 대한 법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시행하면 각종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기 행정부 때부터 출생 시민권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에게도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명해왔습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근거한 제도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국적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18세 이하 아동은 약 440만 명에 달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출생 시민권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으며 출생 시민권이 불법 체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 사전 차단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팀은 출산 관광을 단속하기 위해 여행 비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멕시코 등 30여 개 나라에서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연방 대법원으로 가면 이는 미국의 사회적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숨지거나 다친 북한군이 3,000명을 넘어섰다는 우크라이나 측 보고가 나왔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치열한 교전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지역에 파병됐다 숨지거나 다친 북한군이 3,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병력과 군사 장비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쿠르스크 전황을 SNS에 적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힌 사상자 추정치는 앞서 어제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수치보다 훨씬 많습니다. 합참은 러시아에 간 북한군 가운데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북한이 교대와 증원을 위한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내년 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의 참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내년 5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군을 보내기로 한 국가 가운데 북한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을 방문해 북한군을 전승절 열병식에 초청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한 날을 기념해 매년 5월 9일 붉은 광장에서 전승절 행사를 개최합니다. 북한군이 참가한다면 밀착된 북러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지난 주말 200명 넘는 사상자를 낸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 차량 돌진 테러 이후 극우 세력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전합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한 독일 마그데부르크 시내. 테러 발생 다음 날인 현지 시각 21일 저녁 극우 시위가 열렸습니다. 독일 극우 진영 지지자 2천여 명은 이주민 추방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독일 북부 도시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아랍인으로 보이는 이들을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 영상을 SNS에 올린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반이슬람 극우 성향 이민자가 벌인 차량 돌진 테러 사건 이후 이처럼 독일 내 극우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독일 극우 진영은 애초에 용의자가 독일로 이주하지 않았다면 비극도 없었을 거라며 정부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독일 극우 정당 독일 대한당은 독일 난민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차량 테러 용의자의 직접적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용의자는 평소 국제적 관심을 끌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abei muss es zu einer Drohungshandlung gekommen sein. Er hat Handlungen angedroht, welche, so Zitat, in der Erinnerung der Beteiligten internationale Beachtung finden und hat dabei auf den Anschlag in Boston verwiesen. 또 독일 경찰과 이민청 등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용의자에 대한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 20일 독일 중부도시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차량이 돌진해 5명이 숨지고 200명이 다쳤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세크라멘토의 KP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P 인터내셔널 마켓에 따르면 산타와 함께하는 무료 사진 촬영과 쿠키로 만든 성을 전시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가족들이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특히 산타와 함께 사진을 찍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있다고 KP 인터내셔널은 설명했습니다. KP 인터내셔널 마켓은 약 8만 스퀘어피트 규모로 한국과 멕시코, 일본,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가의 식품을 판매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아 방문객들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25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연말을 맞아 고객들에게 특별한 여행 선물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오늘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에어프레미아 연말 프로모션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연말 결산 퀴즈 이벤트와 회원 대상으로 열린 포토티켓 이벤트로 구성됐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연말 결산 퀴즈 이벤트는 숫자로 보는 에어프레미아의 연말 결산을 공개하고 고객이 시청하는 도중 돌발 퀴즈가 제공됩니다. 이벤트 종료 후 추첨을 통해 다낭 혹은 홍콩 왕복 항공권이 제공됩니다. 또 회원 대상 나만의 포토티켓 만들기 이벤트는 당장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더라도 에어프레미아 회원이면 누구나 포토티켓 서비스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LA 혹은 샌프란시스코 왕복 항공권이 제공됩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에어프레미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지역이 최저 기온을 기록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매우 낮은 기온이 이어져 기상특보가 발령됐습니다. KBTV 최시우 기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매우 낮은 기온으로 인해 기상특보일로 지정됐습니다. 강력한 북극 한기로 어제 아침 기온은 화씨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었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약간 올라 낮 최고 기온이 화씨 25도에 이르렀습니다. 주중에는 기온이 매일 점차 상승해 금요일쯤 평균 기온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